안녕하세요. 모델로 피부과 서구일입니다. 지난번 집에서 할 수 있는 엔티에이징 홈케어 방송에 대해 폭발적인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댓글창에 달린 공통된 많은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직접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비타민 A 크림에 대한 거였는데요. 언제 발라야 되고 또 다른 것과 같이 써도 되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비타민 A 크림은 먼저 토너나 비타민 C 세럼 같은 걸 먼저 바른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다른 어떤 영양 크림이라든지 보습제랑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동시에 섞은 다음에 바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비타민 C 세럼과 같이 바르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비타민 C가 발라보시면 좀 따갑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레티노이드에 의한 피부염, 건조해지고 각질이 일어나고 빨갛게 되고 이럴 때는 비타민 C 세럼을 쓰시면 굉장히 따가우세요. 그래서 초기에는 같이 바르시면 안 되고요. 한 2달, 석 달 후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다음에 레티노이드 피부염이 사라진 이후에는 같이 바르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원래 비타민 A 크림은 1g을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끼손가락 요 한마디 정도 쭉 짜면 나오는 그거를 1g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1g을 처음부터 바르시면 굉장히 따갑고 각질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레티노이드 피부염이 빨리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3분의 1 정도 내지 2분의 1 정도로 시작을 하시면 좋고요. 처음에 이제 원래는 이게 아침 저녁으로 매일 바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처음에 그렇게 하셨다가는 굉장히 부작용이 심할 겁니다. 처음 할 때는 밤에만 바르고 그것도 이틀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인터벌을 가지고 하시다가 한 1주에서 2주 정도 괜찮으면 적응할 만하면 이제 매일 바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한 2주 정도 지난 후에 괜찮으면 이제 한 1g 정도로 늘려서 사용을 해보고 그것도 괜찮으면 그 다음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2번씩 바르셔도 됩니다. 레티노이드 크림의 종류가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스티바 A를 설명을 드리면 스티바 A 크림은 0.01%에서 0.025, 0.05, 0.1%까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0.1%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바로 그렇게 0.1% 고농도로 쓰게 되면 피부염이 잘 오기 때문에 처음 스타트는 0.01이나 0.025 그 정도로 시작을 하셔서 한 2-3달 적응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리고 이렇게 단계별로 올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티노이드 크림은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요. 스티바 A가 대표적인 예지만 그 외에 갈더마에서 나오는 디페린 겔이라든지 아크네틴 그런 여러 가지 레티노이드 연고들이 있는데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해도 효과는 비슷하고 또 부작용도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농도를 낮은 것부터 시작을 하고 아니면 양을 좀 적게 줄여서 사용을 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게 좋고요. 근데 어떻게 하든 부작용은 확실히 처음에 생깁니다. 적어도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 지성 피부를 가지신 분은 좀 빨리 끝나고요. 건성인 분은 좀 오래 갑니다. 하여튼 그 적응 단계, 그걸 리액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단계는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것이니까요. 이 단계를 좀 너무 급격하게 하기보다는 피부염을 완화시켜서 하시는 게 적응하기 편하기 때문에 낮게 시작하고 용량과 횟수를 늘려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A를 임산부들이 과용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태아의 기형아를 초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임산부에게는 비타민 A 복용량이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고를 발라가지고 태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굉장히 미미합니다만 그래도 임신 초기에 한 12주 요때까지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을 안 하면 더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옛날로 돌아갈 따름이고요. 모든 시술이 시간을 앞으로 돌려놓는 거지 그 순간부터는 또 노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비타민 A 크림도 바르다가 중단하면 또 그 순간부터 노화가 진행되는 거죠. 목주름에도 당연히 효과가 있죠. 눈 밑에, 눈꺼풀 다 효과는 있는데 이게 문제는 피부가 얇을수록 피지선이 적을수록 부작용이 심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LA에 있는 닥터 오바지 클리닉 가서 비타민 A 크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거를 처음 배우고 와서 제 얼굴 전체에 다 해봤죠. 목에도 해보고 눈꺼풀에도 발라봤는데
눈꺼풀을 바르니까 눈이 너무 붓고요. 눈꺼풀이 그냥 각질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목은 가려워서 밤에 제가 박박 좀 긁었습니다. 그래서 목에 발라도 좋고 눈꺼풀에 발라도 좋은데 그 좀 용량을 조금 적게 농도를 약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미백 크림이나 영양제 이런 걸 반반 섞어서 바르시면 농도를 줄일 수 있는 거니까 반으로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당연히 효과 있죠. 이 턴오버를 빨리빨리 해주니까 이 멜라닌 색소를 빨리빨리 걷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피부 각질층이 매끈해지니까 이 반사가 되면서 피부가 마치 윤이 나는 광택이 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멜라닌 색소를 빨리 벗겨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희비 잡티에 좀 더 효과를 보시려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하이드로퀴논 제제라든지 이런 거랑 같이 사용하시면 좋고요.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은 이 레티노이드 피부염이 생기면 굉장히 건조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보습제를 발라야 되고, 근데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을 경우에 사람들 만나다든지 자기가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너무 또 피부염이 심하면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중요한 일 있기 한 3일 전에 끊고 스테로이드 연고 제일 약한 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도맥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일반 약이라서 그냥 처방전 없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 이틀 정도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시면 한 3일 후에는 깨끗하게 피부 좋다는 얘기 들으실 겁니다. 레티노이드 연고 대신에 구하기 어려우면 레티놀 화장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레티놀 성분이 피부에서 레티노이드 산으로 바뀌어가지고 작용을 하니까 레티놀 대신에 레티노이드를 직접 발라주면 당연히 효과는 더 좋겠죠. 그런데 구할 수 없으시면 레티놀 화장품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기미에 많이 사용되는 멜라논 크림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레티노이드 성분이 들어있고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미백제 성분과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하이드로코티존, 스테로이드 얼굴에 바를 수 있는 제일 약한 연고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멜라논만 발라도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대신에 하이드로코티존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레티노이드만 발랐을 때 생기는 레티노이드 피부염의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멜라논 크림이 이 대표적인 어떤 기미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엔티에이징 홈케어 방법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을 보면서 10여 년 전에 TV조선에 출연했을 때 그런 데자뷰 현상이 느껴지는데요. 아무리 효과 좋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특히 비타민 A 같은 것은 피부염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